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보면 이게 이제 2주 전 버전이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고 이제 미국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뀌었죠. 미국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아시아는 그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가장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난주에는 러시아 증시가 또 8%대 최대 또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빼고, 그러니까 미국이 2주 전에는 가장 많이 빠진 국가였다가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올라간 국가로 바뀌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고점 대비 이제 하락률을 좀 봤더니 홍콩 증시가 뭐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5%고, S&P 500이 지난주에 그 전에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서 마이너스 13.7%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20% 이상의 어떤 낙폭을 기록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기록한 국가는 이제 홍콩, 나스닥, 코스피 정도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좀 더 올라가서 20%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지, 또 나스닥도 25%에서 20%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들, 종목들별 특징을 봤더니 미국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지수가 올라갔을까 봤더니 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4% 올라갔고, 금융주도 JP모건이 거의 12%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서 보시듯 웬만한 종목들 상승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딱히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낙폭과대에서 기술적 반등할 때 특징이죠. 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두드러지게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던 금융주가 올라갔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 삼성중공업, GS건설 뭐 이런 기업들만, 건설주, 그다음에 조선, 금융주, 이게 사실 스토리를 굳이 갖다 붙이면 뭐 국제유가 올라갈 때, 또 이제 금리 올라갈 때 이렇게 반응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뭐 건설은 또 이제 정책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외에는 딱히 두드러지게 움직인 종목은 없었고,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제법 많이 빠졌는데, 뭐 코스피가 저거 빠진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2주 전에 LNF가 2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근데 LNF가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 내줬고, 대신 이제 컴투스홀딩스 게임주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작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강했던 종목군들이 2차 전지, 게임, 그리고 엔터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게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외 종목들은 그렇게 딱히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지표들 이제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2주 연속, 그러니까 2주 연달아서 한 주에 1.4% 전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5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100일 내려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100일 깨지고 100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분위기가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목을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도 완만하게 빠지는,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진다라고 한동안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주요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채권 쪽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 국제유가. 네, 국제유가가 박스권, 최근에 이제 박스권이 넓게 보면 95, 115인데 박스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상단까지.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지금 더군다나 성수기도 아닌데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조금 주식시장이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좀 경계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은 제가 1,300원 레벨하고 1,250원 레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300원 근처가 하나의 악재 사이클이 종료되는 그림이 나와야지, 뚫고 나가면 금융위기로 이제 투자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도가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1,250원대까지는 빠져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번 주에 1,250원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러면 정말 악재 사이클 하나가 상당히 진정이 됐구나, 이런 인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국제유가가 125달러 이상 올라가느냐, 원달러 환율은 1,250원 밑으로 내려가느냐,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이제 주 단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매 동향을 쭉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험악했잖아요. 예, 뭐 제일 조금 매도한 게 6,600억이었으니까. 근데 4월 들어서도 매도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1조 원 이상 매도가 3번이나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들어서는 1조 원 이상 매도는 한 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매도하는 주간에도 그 외에는 뭐 4천억대, 지난주에 2천억대, 순매수도 한 번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간으로 순매수 들어오는 거는 3월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5월 들어서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지난주에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다 한 주 볼록 올라왔잖아요. 7주 만에 자금이 들어왔고, 유입된 자금은 10주 만에 최대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북미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쪽 자금이 들어와서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세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걸 좀 보여주는 대목인데 어쨌든 분위기를 저렇게 잡아주면 뭐 신흥시장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아시아 주요국 증시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좀 진정됐구나 정도. 예, 확 매수는 아니고 진정됐구나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매도하는 규모로 보면 2020년도에 200억 달러 가까이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230억 달러 가까이 매도를 했고, 올해도 이제 지금 5월인데 120억 달러 정도 매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는 이렇게 크게 뭐 줄어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연간으로 보면, 근데 이제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매도를 되게 세게 하다가 조금 진정되는 조짐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8주 누적은 되게 커지고 4주 누적은 줄어들고 전주 대비는 또 줄어들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진정되는 조짐은 있다. 요건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개선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좀 보면 우선 중국발 재료는 베이징 신규 감염이 30명 이하.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방역을 완화하면은 빨리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될 것이고, 경기 부양책 쓰게 되면 중국발 경기 회복 이렇게 나올 때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는 또 반사이익을 또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이익이 아니라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하죠. 중국의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국제유가인데,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될 텐데, 국제유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구입해 오는 구매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면 또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유가가 좀 안정되는지 여부가 은근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 내놓으면서 거의 뭐 1,000조 원, 이게 순수 우리나라 안에서만 1,000조 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죠. 저게 진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뭐 반도체, 바이오, 뭐 배터리, 하여튼 뭐 로봇, 하여튼 세부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할당되는 게 어느 분야냐, 여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차트, 제가 이제 나스닥 지난주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이제 올라갔죠. 제가 이제 무조건 크게 올라가야 된다. 나스닥이 8주 연속 하락이 없었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고 또 양봉이 크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저 파란색 120주선 이상까지 올라가 줘야 조금 더 안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 1, 2주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되게 중요한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차트에서 200주선, 예,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만 해도 SK하이닉스가 200선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모양새상 그렇게 전망되지는 않았었는데 크게 빠지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제 튕겨서 올라갔었는데 하이닉스도 결국엔 튕겨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웬만하면 다시 내려가지 않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코스피 주간 일봉인데 주간 나쁘진 않았는데 보시면 5일 다 음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했다가 종가로는 시초가보다 낮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데일리로 양봉으로 돌아서느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양봉 수가, 이번 주 다음 주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양봉 숫자가 좀 늘어나는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들인데 승률은 되게 낮죠. 지수가 썩 좋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기관이 좀 승률이 조금 더 높고 외국인들은 낮은데, 근데 업종별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집중해서 담는다 이런 거보다는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다 이런 게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도에서 특정 업종보다는 종목 장세 형태로,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되는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막연하게 A가 가면 같은 업종에 B도 가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은 두드러진 종목들을 골라서 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라는 기대감에 지난주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역순이 됐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때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이 그 봉쇄 강화하면서 그게 이제 악재가 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이 다시 흐트러지게 되면 물가가 또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세게 하겠네. 그럼 긴축 세게 하면 경기 침체 되겠네. 뭐 이렇게 막 꼬였던 상황이 중국이 공급망을 풀고 다음에 이제 기업들 이제 미국이 또 긴축을 세게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된 건데, 그러니까 모든 거의 어떤 핵심은 결국엔 인플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난주에 정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신뢰를 더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주요 지표들이 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정점으로 생각하는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업종별 움직임이 어떤 게 될 거냐. 그러니까 빅테크가 될 거냐. 이건 유동성이 세게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고, 금융이 될 거냐. 아직은 조심스럽다. 다음에 소비 관련된 종목이 될 거냐. 이건 아마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서 이거는 이렇게 중요도는 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빅테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돈이 제법 들어오나 보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저 종목들이. 저거 끌어올리려면 큰 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제법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여부가 또 가늠이 되는 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가 이제 비빌 언덕은 중국이다라는 말씀 계속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방역 완화, 경기 부양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주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응원단장 역할은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가끔 드리잖아요. 두 종목이 묵직하게 버텨줘야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구도가 이번 주에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호되게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이번 주 이제 플러스를 내서 혹시나 하는 뭐 낸드 점유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버형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 중국 뭐 경제 보복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2주 전에는 LNF로 대표되는 2차전지, 지난주에는 컴투스홀딩스로 대표되는 게임주, 이게 각각 좀 강했거든요. 이번 주에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엔터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갈 거냐, 요 구도, 또 이제 물론 바이오도 후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게 어떤 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지 이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월 평균 2조 원 이상의 매도를 아직도 하고 있고, 지금 이번 달에는 확 줄었습니다만 예탁금은 오히려 감소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비슷하게 쭉쭉 가겠지 이런 거는 쉽지 않고요. 차별화 장세다. 그래서 업종별 수급, 실적 꼼꼼하게 따져서 접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